직선의 방정식 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라서 이게 왜 또 나오나 싶지만 조금 더 뭐랄까 소위 심화된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겹쳐져 있는 거라서 일단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 새로 추가된 것들 위주로 한번 쭉 나가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식을 쓴다.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요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직선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 2개예요. 직선의 미지수 2개.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을 특정한다. 특정한다는 말 알아? 우리 범위를 특정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 용의자를 특정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 얘다라고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직선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m과 n의 값이 밝혀지면 직선이 정해지는 거예요. 직선이 특정되려면 미지수 2개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 조건이 2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조건이 하나만 주어지면 미지수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 간에 당연히 2개를 다 주진 않겠지. 문제를 풀다 보면 1개만 줄 텐데 1개는 좀 더 복잡한 정보로 형태의 정보로 줄 텐데 어떤 정보가 주어지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직선의 식을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요 단원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기울기 m이고 y절편 기울기랑 y절편 주어지면 당연히 직선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 거니까요. 그렇죠? 다음 기울기가 m이고 점 x,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게 사실 빨간 동그라미 보이나 이거? 좀 안해.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해. 요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중학교 때 하던 건 보통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먼저 줬거든요.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주면 요렇게 식을 세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그 정보를 이용해서 숫자를 대입하면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 미지수가 한 군데에만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요 고등학교 때는 뭘 어려워하냐면 기울기를 안 주고 지나는 점만 주는 거야. 지나는 점을만 주어졌을 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기울기에 관한 정보가 없고 지나는 점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뭐 사실 뭐 간단해요. 우리가 2,1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만드냐 이거지. 중학교 때는 2,1을 지나는 직선을 바로 세팅하지 않았어. 그때는 y는 뭐 mx 더하기 n이라고 놓고 2,1을 지난다 2 넣고 1 넣고 해가지고 m과 n에 대한 이제 연립방정식 중에 하나를 만들어낸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활용했지만 이제부터는 이걸 다이렉트로 활용해서 바로 미지수 하나가 소거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이거예요. 지나는 점을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이게 일종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이제 m에 대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 m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0이 된다는 건 x가 x1이 된다는 거고 여기가 0이 된다는 건 y가 y1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식을 세팅을 하면 이 식은 m의 값에 관계없이 x1, y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2,1을 지나는 직선 하면 y는 m 쓰시고요.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요. x-2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2,1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하면 이렇게 세팅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할 만한데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그냥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mx-2m 더하기 1 이렇게. 직선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선생님이 물어본다고. 야, 이거 어떤 직선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야, 이거 미지수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이 직선에서 뭔가 안 해? 뭘 알아? 이 직선에서 아는 게 뭐야? 이 직선 어떤 직선이야? 라고 물어보면 네? 네?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지.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다? 2,1을 지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요거 전개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요거 전개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요걸 보고 이거 직선은 요런 직선입니다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들어와. 왜 이제 와? 빨리 들어와 앉아. 아, 잘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하고요. 네. 다음 뭐지 이거? 어디 갔니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건 중학교 때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추가되는 게 이거예요. 추가되는 게 뭐냐면 빨리 앉아. 화면 가리지 말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직선이 여기하고 이루는 여기 각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과 같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없던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x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이 있다는 거는 반대쪽도 있겠죠, 그렇죠? 반대쪽은 음의 방향인데요. 음의 방향이라는 단어는 뭐 문제에도 안 나오고 책에도 안 나와요. 양의 방향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이 180도를 넘지 못해요. 오케이? 요렇게 지나가면 둔각은 있을 수 있지만 넘어가면 요렇게 되면 아까랑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각만 생각합니다. 오케이? 탄젠트 세타는 이때 세타는 당연히 0도부터 180도만 가능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타가 135도, 150도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탄젠트 30도, 탄젠트 60도 하고 대응되는 탄젠트 120도, 뭐 탄젠트 150도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어떤 직선이 있다.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120도다. 라고 하면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근데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줬는데 기울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적어 보시겠습니다. 여기다가 탄젠트 값을 그러니까 이제 몇 개만 알면 돼요. 적을 때가 있나? 적을 때가 있나? 뭐 알아서 왼쪽에 적으세요. 난 여기다 적을 테니까 너네 왼쪽에 있으니까 적으세요. 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요게 45도. 45도. 요게 30도. 45도. 그 다음에 요게 60도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60도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때의 기울기 m은요, 탄젠트 30도잖니, 그치? 탄젠트 30도가 몇이냐면, 루트 3분의 1입니다. 보이는구나. 여기는 탄젠트 45도잖아요, 기울기가. 탄젠트 45도는 알죠? 몇이죠? 1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30도다라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거고 3분의 루트 3이라고 해도 되죠. 45도라고 하면 1인 거고 60도라고 하면 루트 3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대응되는 애가 누구냐면 이제 여기가 120도인 거예요. 120도. 그러면 탄젠트 120도는 몇이냐 이거지. 몇이야? 요거랑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탄젠트가 어떻게 120도가 있나요? 있어요. 아직 안 배웠을 뿐이지. 오케이? 뭐 탄젠트 뭐 270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270도는 없나? 네, 뭐 300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 안 배웠을 뿐이지. 있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오케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얘는 얘랑 대칭이다라는 느낌으로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45도에 대칭이 되는 애가 탄젠트 135도입니다. 탄젠트 135도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45도랑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요렇게 돼가지고 탄젠트 150도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얘가 요거의 대칭이다라는 느낌으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추가되는 거고요. 중요하다고 한 건 아까 그거 중요한 게 있고요.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기울기가 4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 중학교 수준이죠.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2, 마이너스 4. 맘대로 구하세요. 어떻게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중학교 거니까 안 할게요. 밑에 있는 게 처음 보는 건데 해보겠습니다. 처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몇이라고? 여기 써있죠? 루트 3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 y는 루트 3 x 더하기 n 해주신 다음에 요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n의 값이 구해지겠죠. 그렇죠? 둔각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직선의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시오. 연습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직선의 식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를 알아차리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y는 mx 보면 야 얘는 어떤 직선이야? 라고 물어보면 네? 직선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얘는 어떤 직선이라고? 어떤 직선이라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원점을 지난다고. 기울기는? 몰라요. 얘는 중학교 때 이렇게 대답했죠. y절편이 1인 직선이요. 오케이? 같은 말인데요. 0,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입니다. 기울기는 몰라요. 그걸 우리가 m의 값에 관계없이 0,1을 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요거 이제 지운다니 다 적었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직선이라고? 이게 미지수 몇 개야? 한 개잖아요. 그치? 그럼 이게 무슨 직선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모르면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냐 모르면 직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오케이? 메모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1,1을 지난다. 그러니까 요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m이 뭔지 모르지만 그릴 수 있어. 조그만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직선을 이거 어디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1,1 안 지나잖아. 1,1는 적어도 한 이쯤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 점을 지나게 이 정도로 다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직선들 중에 누군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 리액션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요구하는 거죠. 보면 자동으로 리액션이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건 무슨 말이다? 숙제를 잘한다는 얘기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y는 m의 x 더하기 1 더하기 3이 두 점을 이은 선분과 만나도록. 이 문제 풀려면 그림 그려야 되고요. 그림을 그리려면 이 직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라고?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림을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림 안 그리면 못 풀어. 선분의 B를 찾아내야 돼. 2, 3,1은 찍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직선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지. 마이너스 1,3을 무조건 지난다는 거야. 여기가 못으로 박혀 있는 것처럼 여기가 고정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근데 선분 AB와 만나야 되니까 얘가 요거랑 요거 사이의 기울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랑 요거 사이의 기울기, 요거랑 요거 사이의 기울기. 어느 놈이 기울기가 큰 거야? 요 놈이 기울기가 큰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보다 작아져야 되고 요거보다 커져야 된다. 이렇게. 요게 어렵게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헤매는 문제 유형이 어떤 경우냐면 저 지나야 되는 선분이 요렇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세팅되어 있고 뭐 점이 한 이쯤에 있는 거지. 그러면 요 사이를 직선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요때 sorry. 요때 기울기가 예를 들어 뭐 요거 기울기가 몇 정도라고 할까? 이거 기울기 양수야 함수야? 양수죠. 그쵸? 기울기만 한 3 정도라고 할까? 요 기울기는 뭐 마이너스 1 정도라고 할까? 그럼 이거 M의 범위가 뭐냐 이거야. M의 범위가 뭐냐고. 그러면 뭐 이거 1로 가면 이게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직선이 1로 돌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모르겠다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돌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로 돌면 m이 뭐 3보다 큰 건가? 여기로 돌면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가? 요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요. 답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m은 3보다 크거나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 이제 선분하고 만나야 되니까 이퀄 들어가야 되겠죠?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뭔가요?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가 뭐죠? 힌트? 예를 들어 뭐 여기가 뭐 1,1이고 여기가 이제 뭐 1,3이면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지? x의 증가량 1 빼기 1분의 y의 증가량 3 빼기 1이니까 0분의 2죠? 0분의 2는 기울기가 뭐야? 없다입니다. 없다. 기울기가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이 만약에 이 직선이 예를 들어 1,1이라서 y는 m에다가 x-1 더하기 1이라면 이 직선은 이 점을 주고도 못 지납니다. 지날 수가 없어. 이 직선이 이렇게 똑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직선의 한계. 이렇게 생긴 직선의 한계가 뭐냐면 기울기가 있다는 거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을 나타낼 수 없어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기울기가 없는 직선 우리 다음 페이지 배울 건데 고등학교 때가 뭐가 다르냐면 기울기가 없는 직선도 다른 말로 쉬운 표현으로 y축에 평행한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반드시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문제도 있지만 요렇게 되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 같지만 좀 어렵다. 하지만 숙제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아시겠니? 그 밑에 유지 풀어보겠습니다. 시작.